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식물 이야기로 일상에 초록을 더하는 시간, 그린 성남의 진행자 이주영입니다. 그린 성남은 작년 한 해 4번의 만남을 통해 식물의 매력을 전해드렸는데요. 올해는 3월부터 10월까지 매달 한 번씩 여러분의 일상에 초록의 쉼표를 찍어드리려 합니다. 혼자 하는 방송이지만 여러분 곁에서 나란히 걷는다는 마음으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집을 나설 때 공기 냄새 맡아보셨나요? 차가운 칼바람 대신 코끝을 살짝 간지럽히는 보들보들한 바람이 느껴지신다면 맞습니다. 드디어 3월, 봄이 우리 곁에 도착했습니다. 봄은 식물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하는 계절입니다. 겨울 동안 잠시 멈춰 있었던 자연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월 방송의 주제는 다시 시작하는 초록으로 정했습니다. 식물은 어떻게 봄을 느끼는지, 그 신비로운 생명력과 봄에 식물에게 해주면 좋은 일은 무엇인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봄 분갈이 등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집에 식물을 키우고 계신가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 식물을 한번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요즘 길을 걷다 보면 아직은 겨울 같은 나무들이 많죠. 잎도 없고 가지도 조금 앙상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얼핏 보면 자연이 아직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성남 곳곳에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나 하는 행복한 전쟁이죠. 조금만 자세히 보면 자연이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나뭇가지 끝을 보면 살짝 통통해진 부분들이 보입니다. 어떤 나무는 작은 꽃봉오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런 순간을 보면 봄이 오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3월의 공기는 참 묘해요. 코끝은 여전히 찡한데 발끝에 닿는 흙은 몰랑몰랑해졌죠. 겨울에 딱딱한 땅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가냘픈 꽃들이 바위 틈을 뚫고 나오는 걸까요? 여러분 혹시 0.5도의 기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땅속 온도가 딱 0.5도만 올라도 식물의 뿌리는 잠에서 깨납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성남의 탄천변 그리고 남한산성 아래 나무들은 이미 치열한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혹시 최근에 탄천변 산책해 보셨나요? 아직 나무들이 앙상해 보이지만 자세히 다가가 보세요. 수줍게 노란 빛을 머금고 있는 산수유가 인사를 건넬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산수유와 생강나무를 헷갈려 하시는데요. 아주 쉬운 구별법이 있습니다. 꽃이 가지에 딱 붙어 몽글몽글 피어 있으면 생강나무고요. 짧은 꽃줄기가 나와서 마치 폭죽이 터지듯 피어 있으면 산수유입니다. 생강나무는 우리 산에서 자생하는 토종나무고요. 산수유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마을 근처에 많이 심었었죠. 저도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햇빛이 잘 드는 곳에는 산수유의 노란 꽃이 활짝 펴 있어서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늘이 있는 곳은 아직 나뭇가지가 앙상하고 쓸쓸했어요. 이번 주말 중앙공원에 가신다면 이 둘을 한번 찾아보세요. 네가 산수유구나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여러분의 봄은 더 특별해질 겁니다. 산수유와 생강나무 꽃이 둘 다 노란색이라서 한번 찾아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3월은 화려한 꽃이 많은 계절은 아닙니다.
하지만 봄의 시작을 알리는 식물들이 있죠. 대표적인 식물이 매화입니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지나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인데요. 그래서 예로부터 매화는 희망과 인내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도 매화를 아주 좋아했었는데요. 추운 겨울을 견디고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모습이 선비의 절개와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봄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 목련이 등장합니다. 목련은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봄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런데 식물은 어떻게 봄을 느낄까요? 사람은 달력과 날씨 예보를 보면서 계절을 느끼죠. 하지만 식물은 달력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식물은 어떻게 지금이 봄인지 알까요? 식물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통해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판단합니다. 식물이 봄을 느끼는 가장 중요한 신호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빛, 즉 낮의 길이입니다. 겨울에는 낮이 짧죠. 하지만 봄이 되면 낮이 조금씩 길어지는데요. 식물은 이 변화를 매우 민감하게 감지합니다. 이것을 식물학에서는 광주기라고 합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식물은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이제 성장할 시간이 다가오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봄 햇빛은 부드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식물에게는 봄 햇빛이 생각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내 식물은 더 그런데요. 겨울 동안 창가에 있던 식물이 봄이 되면 잎 끝이 갈색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병이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은 햇빛 화상일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햇빛이 약했는데 봄에는 빛의 양이 갑자기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봄에는 식물을 조금씩 햇빛에 적응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이 봄을 느끼는 두 번째 신호는 온도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낮 기온이 아니라 밤 기온입니다. 낮에는 따뜻해도 밤 기온이 계속 낮으면 식물의 활동은 아직 활발해지지 않죠. 하지만 밤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면 뿌리 활동이 서서히 시작됩니다. 식물이 봄을 느끼는 세 번째 신호는 토양 속 뿌리의 움직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의 변화를 잎이나 꽃에서 먼저 찾죠. 하지만 실제로는 뿌리가 먼저 움직입니다. 봄이 되면 흙 속에서 뿌리가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 다음에 줄기와 잎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변화가 없어 보여도 흙 속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작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집 안으로 들어와 보죠. 3월은 가드너의 새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반려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겐 3월이 가장 바쁜 달입니다. 겨울잠을 자던 식물들을 깨워야 하거든요. 봄이 되면 식물을 키우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분갈이입니다. 분갈이는 식물을 새로운 흙과 화분으로 옮겨주는 작업인데요. 그런데 분갈이 왜 지금 할까요? 식물의 뿌리는 잎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뿌리가 활발하게 자라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새순이 돋기 직전인 지금이 분갈이의 골든타임인 거죠. 팁을 하나 드리자면 분갈이 전날에는 물을 주지 마세요. 흙이 약간 말라 있어야 뿌리가 상하지 않고 화분에서 쏙 빠집니다. 그런데 모든 식물이 봄에 분갈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분갈이가 필요한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요. 화분 아래로 뿌리가 많이 나온 경우, 물을 주면 바로 아래로 빠져버리는 경우,
흙이 오래되어서 딱딱해진 경우, 그리고 식물이 화분에 비해서 너무 커진 경우, 이런 때에만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분갈이를 했거나 식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면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할 때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너무 큰 화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봄만 되면 집에 있는 식물을 전부 분갈이했는데요. 봄이니까 새 집으로 옮겨줘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해에는 분갈이 후에 식물 몇 개가 시들어 버렸습니다. 이유는 화분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화분이 너무 크면 흙 속에 물이 오래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면 뿌리가 산소를 충분히 얻지 못해서 오히려 식물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갈이를 할 때는 보통 기존 화분보다 2에서 3cm 정도 큰 화분이 적당합니다. 또 분갈이를 할 때는 뿌리를 너무 많이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데요. 특히 봄 초반에는 식물이 아직 완전히 활동을 시작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분갈이를 해보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요. 분갈이를 할 때 나는 특유의 흙냄새 아시죠? 그 성분이 지오스민인데요. 실제로 사람의 뇌파를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3월에 우울감이 찾아온다면 화분 하나를 사서 흙을 만져보세요.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한 처방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봄이 되면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겨울에는 괜찮았는데 봄에 식물이 갑자기 죽었어요. 의외로 봄은 식물에게도 적응이 필요한 계절인데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갑자기 강해진 햇빛인데요. 분갈이를 한 직후에는 강한 햇빛을 받게 되면 식물이 더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또 하나의 고민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주기죠. 겨울에는 식물이 쉬는 시기라서 물을 아주 천천히 줍니다. 어떤 식물은 2주에 한 번 정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봄이 되면 식물이 다시 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물도 조금 더 필요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달력이 아니라 흙 상태를 보는 것인데요. 흙이 아직 촉촉하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만져보는 건데요. 집에 나무젓가락이 있다면 나무젓가락으로 흙에 깊숙이 꽂아서 빼내서 그 상태를 보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분갈이 스트레스입니다. 분갈이는 식물에게 큰 변화인데요. 그래서 분갈이 후에는 강한 햇빛을 피하고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도 사람처럼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식물을 키우다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식물은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오늘 물을 준다고 해서 내일 갑자기 크게 자라지는 않죠.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자랍니다. 그래서 식물을 오래 키운 사람들은 성격도 조금 변한다고 하는데요.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 여유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결과만 보던 사람이 과정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변화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방송 끝날 시간이 다가왔네요. 오늘 그린 성남과 함께한 다시 시작하는 초록 어떠셨나요? 사실 식물에게는 3월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햇살에 속아서 꽃을 피웠다가 갑작스러운 꽃샘추위에 얼어 죽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나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초록을 시작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보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생명의 본능이 더 크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올봄 어떤 초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시작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다면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작은 풀꽃을 보세요. 그 작은 존재도 온 힘을 다해 땅을 뚫고 나왔습니다. 혹시 지난 겨울이 유독 춥고 길게 느껴지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방송 제목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볕 한 조각, 다시 시작하는 초록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4월에는 선물하기 좋은 식물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초록초록한 3월 보내세요. 지금까지 그린 성남의 진행자 이주영이었습니다.